고요. 그것도 탐탁치는 않는데 더 큰 문제는 올 때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챙겨갑니다. 집구석에서 놀고 있으면 반찬이나 직접 만들지 맞벌이하는 우리 집에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퇴근하고 오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땡땡이가 음식을 잘 못해서 박서방 먹이라고 내가 좀 싸서 보냈다. 박서방 네가 만든 반찬을 좋아한단다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2달 동안 하루가 멀다고 챙겨가니 이제는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물가도 비싼데 어머님 계셔서 더 신경 쓰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식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반찬을 안 만들었습니다. 진짜 딱 김치만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올 때 마트에 들러서 장 좀 봐오라고 하시길래 이번 달 생활비 다 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하시면서 신우한테 반찬 좀 싸줬다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시위하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며느리 일하고 와서 힘든데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놓지는 못할 망정 싸가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창피해 죽겠어 내가 진짜. 엄마도 오늘 시골집으로 내려가세요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낸 사람이 따로 있는데 괜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우 반찬 준 게 그리 아까워서 이 사다를 만드느냐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추운 겨울에 기름값도 비싼데 뭐하러 촌에 가서 기름 떼고 있을 거냐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가시겠다고 하시길래 그럼 형님 댁 가시던지 신우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형님 댁은 불편해서 싫고 신우 집은 사이보기 미안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신우 반찬 안 싸줄 테니까 저보고 남편 달래라네요. 진짜 이 상황이 더 화가 나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퇴근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지 눈에 훤하네요. 퇴근하고 집에 계시면 내가 어머님 챙겨서 왕복 몇 시간을 달려서라도 시골집으로 모셔다 드릴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전화 받고 나니 더 화가 나네요. 후기. 그동안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늦게 후기를 쓰게 되네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신우랑 신우 남편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낮에 신우 보고 모시고 가라는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님이랑 신우는 씩씩대고 있고 신우 남편은 어쨌거나 중재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아주버님 형님까지 오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만 완전 죽일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누구 한 명 모시고 가라고 하면 모시고 가지도 않을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다 모여드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도 황당한지 지금 싸우러 온 거냐고 한마디를 하니 아주버님께서 남편한테 싹수 없이 말을 그따위로 한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저도 못 참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말을 했나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님 아주버님 댁으로 당장 모시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옷가지들을 챙겼고 남편은 밖에서 아주버님이랑 언성이 높게 싸우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번져버렸습니다. 참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지. 형님은 혹여나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 될까봐 아주버님 잡아 끌면서 당장 나오라고 난리고 신우는 계속 앙앙거리고 옆집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싸움이 끝났네요. 어머님은 다 당신 탓이라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제가 싸놓은 짐 들고 나와서 신우한테 땡땡아 가자 하시더니 신우가 깜짝 놀랐는지 엄마 가긴 어딜 가냐고 이 시간에 차도 없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신우하는 말이 엄마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집 가서 될 일이야? 하고 난리를 치고 화가 난 아주버님께서 어머님 모시고 나가자 형님은 이렇게 가면 어찌하느냐고 저보고 빨리 어머님 잡으라고 난리고
하여튼 결국 그날 어머님은 아주버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아주버님과 몸싸움 끝에 남편이 좀 다쳐서 요 며칠 심란했네요. 저희 어머님 지금 형님 댁에 계시답니다. 시골 가서 혼자 살기 싫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아주버님은 곧 이혼당하시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며칠 됐다고 사내 못 사내 하시더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날 이후 신우도 어머님과 통화 잘 안 하고 형님은 지금 화가 나서 어쨌든 저를 달래서 우리 집으로 보내려는 속이 훤히 보이고 아주버님은 그냥 조용하시고 사실 그날 이후 남편 보기가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며느리가 반찬 때문에 이 사달을 만들었으니 다들 얼마나 제 욕을 하겠습니까? 이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욕은 욕대로 먹었고 그냥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신우 남편이랑 형님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대는데 그 사람들 속이 훤히 보여서 더 싫어졌습니다. 남편도 이번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 우리 어머님 죽어도 시골 가기 싫다고 버티시는 것 보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 하시는 것인지 아주버님이야 받은 게 있으니 말 못하고 모시고 있어야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했다네요. 형님은 지금 밤 미쳐 돌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솔직히 이번에 어머님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봄에 내려가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자식들 옆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거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사연의 후기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며느리가 반찬 때문이 아니고 딸년이랑 시어머니가 맞벌이하는 며느리 종년으로 아는 것 때문에 사달이 난 거지 순이 탓이 아니에요. 신우는 반찬에다 시댁에 매일 갖다 바쳐는 봤대요. 그 반찬 얻어먹은 그 집 사위도 지가 뭐라고 중재하려고 자빠졌어. 잘 됐네요. 다시는 못 오게 하세요. 받은 놈 따로 있고 모실 자식 따로 있나요? 재산받은 자식이 모시는 게 맞죠. 형님이고 심해보고 연락도 받지 마세요. 댓글이: 다들 속이 뻔히 보이니까 오히려 알기 쉽지 않나요? 반찬이 문제가 아닌 건 순이도 알 거예요. 일이 커지니까 속 빠지려는 신우, 신보도 알만하고 받은 거 많은 아주버님이 이혼당하고 혼자 모시든지 하겠죠. 순이는 신경 꺼요. 이제 보니 시모가 아주 작정하고 올라온 거였네. 차라리 초반에 본색을 드러내서 2달로 끝난 듯 하네요. 두 번째 사연. 기농하자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결혼 3년차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제목처럼 기농하자는 남편 때문에 몇 달 며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하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자면 서울 소재 스카이 중 한 곳에서 같이 석박사를 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 같은 연구원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60살까지 정년 보장되는 곳이고 각자 본인들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까지는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결혼 결심한 것이 같은 관심사, 비슷한 생활 방식,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일과 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죠. 각자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많고 꿈도 큽니다. 아이도 2년 후에 갖기로 서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2주 전부터 남편이 회사를 간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일을 물려받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시댁은 전라남도 끝에서 김양식을 하십니다. 길 안 밀리고 차로 빨리 가면 6시간입니다. 명절에는 기본 10시간 이상이죠. 남편 가족은 시부모님, 돌아가신 미혼 형, 기혼 누나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부모님과 김양식을 하시던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두 분 부모님께서 전담해서 하게 되셨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라도 내려가서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저도 같이 내려가서 살자고 해요. 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 가서 10년 넘는 세월을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역시 시골 생활을 싫어했었고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형이 거기에 있어서 다행이다. 자기는 절대 거기서 못 산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친가 외가 모두 서울이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있고 그게 또 전남 시골 마을이라는 것도 너무 막막해요. 편의점, 커피숍 찾기도 어려운 버스도 시간 정해서 하루에 몇 번 다니는 동네거든요. 또 박사까지 해가며 공부한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이러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에 얘기를 했더니 그럼 주말 부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라고 물어보니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라고 합니다. 공부한 거 안 아깝냐고 했더니 더는 미련이 없대요. 아이는 안 낳을 거냐고 했더니 그건 2년 후에 생각을 하재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도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주말 부부하면서 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고요. 너와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느냐, 따로 살지. 그리고 결혼 당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결혼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사직서를 내겠다는데 정말 결심이 너무 굳어요, 이 사람. 이혼은 아직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 돌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지금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만 이러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발. 추가. 화요일에 글을 올리고 많은 분의 댓글 남편과 함께 다 읽어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댓글에 정말 감사드려요. 답글을 달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또 한바탕 입씨름을 벌이다가 결국 제가 시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금요일에 사직서를 낸다고 했다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일요일에 타일을 만큼 타일러서 남편이 마음 바뀐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 저랑 통화할 때도 그렇게 알고 계셨었고요. 그게 아니란 걸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들으시고는 바로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휴대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를 내시고는 끊으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드리지 말자고 남편은 화내고 서재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다시 전화가 오셔서 애 잘 달래라고 하셔서 제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멍하니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서울 오는 버스 타셨다고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퇴근하고 바로 남편 데리고 집으로 오라기에 남편이랑 같이 오후 반차 내고 센트럴 시티에 도착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두 분이 내리자마자 어머님은 남편 붙잡고 우셨고요. 아버님은 남편 머리 한 대 크게 치셨고요. 두 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점심도 못 드셨을 텐데 밥 생각도 없다고 하시고 집에 도착해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버님도 결국 눈물을 보이시고 어장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도 허망하게 보내고 너마저 내려온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헛되게 느껴질 거라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그만둘 것을 내 욕심 때문에 아들 둘 다 잃는다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바꿨고요. 당장 내려가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으니 조금씩 일을 돕고 배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럼 당장 양식장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무리일 테니 주말마다 내려와라. 몸이 부러지더라도 단 한 주도 거르지 말고 내려와라. 네가 하는 연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인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김농사 짓는 것도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시면서
저에게도 주말은 네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합의인 셈이죠.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시고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남편이랑 저랑은 다시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연구원에 들어왔는데 점점 피동적이 되어간다. 올해 초 진급에서도 빠지고 저희가 보기엔 상도 받았고 SCI 논문 발표 수도 부족하지 않아서 남들보다 먼저 진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남편 성격이 남한테 아부하는 걸 전혀 못합니다. 진급엔 그런 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후제 소리 듣고 자라서 일하다가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스스로 너무 못나 보이고 그에 반해 너무 잘 적응하고 일의 재미를 느끼는 저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요. 듣다가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김양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자기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생활의 탈출구로는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생각이 짧았던 것 인정하였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행동한 거 어린애 같은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부부간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우리 생활 방식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이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죠? 이번에 잘 넘어가도 다음에 또 그러면 어찌하느냐고 믿고 살 수 없을 거라고요. 나 똑똑한 거 알지? 한 번 혼난 건 다신 안 그래. 습득이 빨라. 라는 장난 같은 말로 다짐도 받았고요. 많이 오글오글 거리지만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지. 연구원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살지 말고 우리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일에 충실해보자. 시부모님 올라오셨다는 말에 친정 부모님께서 점심 대접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전도 반찬 내고 같이 식사하고 좀 전에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이렇게 후기를 올립니다. 진짜 귀농은 남편이 주말마다 적응을 잘하면 올겨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일꾼들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테니 귀농 소리 싹 사라질 거다. 걱정 마라. 정말 적응을 잘해서 겨울에 내려간다고 하면 저도 나름의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혼은 여전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남편 마음 돌리는 데에도 큰 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은 정확한 결론이 나길 원하셨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만큼으로도 충분합니다. 남편 말대로 계획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보기 좋은 마무리 같아서 보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시부모님이 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들 같아요. 역시 부부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안 했으면 속마음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틀어지면 쉽게 이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화를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남은 일들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